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생 김도영입니다. 봄이 온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햇살을 좀 따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 이게 눈비 같은 눈이 좀 내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봄을 만끽할 했었죠. 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바로 햇살 부분도 따스한 햇살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의 옷차림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칙칙하고 두꺼웠던 옷들이 좀 더 화사해지고 봄옷들을 많이들 입고 나오셨던 것 같은데 다시 오늘 보니까 칙칙해졌습니다. 빨리 봄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봄맞이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봄맞이를 우리가 화사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4계좌의 봄맞이는 저희 주식승천과 함께 하신다라면 계속 승승장구하실 거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늘 시황 정리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황 역시 날씨가 추웠던 부분을 고스란히 시장도 살짝 환절기에 추웠었나요? 20.26포인트 급락 마감한 코스피 1954.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1.57포인트 하락 마감한 542.1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5.9원 강한 상승세 쪽으로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1066.5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시장 외국인들 1조 규모의 매도 포탕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핸들링보다 개인들의 변동도 좀 거셌던 하루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과연 멘토분들은 잘 이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는 장세 속에서 포트폴리오 잘 유지를 시켰는지 아니면 같이 조금 쉬어갔었는지 성적표 확인할 필요가 있겠거든요.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92% 상승 마감을 하면서 15.8%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지바이오가 약보합 0.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8.5%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상로 멘토가 지난주 출연 이후에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모두 정리 의견을 좀 주셔서요. 여러분들 상세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빅솔론 이익 실현 가격으로 14,000원 상향 조정을 합니다. 현재 매수가가 12,800원인데요. 목표가 14,900원에서 손절가가 이익 실현 가격인 14,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탈하면 반드시 이익 실현 빠져나오자라는 의견이겠고요. 나스미디어 빅 이벤트 수혜 전망으로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17,000원까지 보유하고 가져가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움메디칼 이익 실현 가격으로요. 또다시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현재 해주셨습니다. 락앤락 목표가 18,000원을 포트 편입과 동시에 바로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5% 수익, 확정 수익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낙폭과대 중국 소비재 전략이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OCI 머티리얼즈 특히 오늘 소재 쪽과 시장의 경제 성장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다른 섹터보다는 태양광은 확인되었다. 기대해보자 라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역시 OCI 머티리얼즈 1.55% 상승 마감을 하면서 3.2%의 수익률로 들어오고요. 포트 전체가 5종목이 모두 다 플러스권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승천주로 경농이 4,55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경록은 오늘장 3.2%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 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노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성이 강보합 0.96%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10.6% 수익률 기록합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태영건설이 2.4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5.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욱 멘토가 2위를 뺏기지 않고 계속 위치하고 있습니다. 팜스토리로 29.1%로 2위를 당당히 기록하고 있겠고요. 예병군 멘토는요, 포트의 종목군들을 바뀌어가면서 역시 3, 4위를 절대 안 뺏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SK네트워크스 24.7%로 3위를, 그리고 테스나가 4위로 올라오면서 22.8%로 4위를 기록합니다. 오세기 멘토의 고려개발 20.6%로 5위권을 들어오는 모습이 특징이네요. 수익률 베스트 1위 공개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 37.7%로 1위를 역시 김용준 멘토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승천 수익률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아이즈비전 45.1%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은메달을 기록합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 승천 누적 수익률 베스트 공개합니다. 예병군 멘토가 역시 1위입니다. 139.7%로 1위. 김용준 멘토 73.5%로 2위. 이상로 멘토가 오늘 5%를 더했죠. 59.1%로 3위를 기록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하루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닥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목군들의 매도 압박이 컸다기보다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파생시장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았었고요. 기관들의 매도 압박이 상당히 좀 거세지 않았나,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멘토분들과 함께요, 이 부분 상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조민규 멘토, 그리고 오래간만에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시다가 컴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재훈 멘토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글쎄요, 종목군들 보면 이렇게까지 지수가 빠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준 반면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 좀 힘을 못 쓰고 전반적인 좀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8,600계약 정도 선물 쪽에서 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한 2,700억 정도 현물 쪽의 매도가 이제 동시에 출회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시작해서부터 거의 종가 때까지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시장에 있어서 좀 세 가지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 한번 증시를 출렁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좀 소강 국면으로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다시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다시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그에 따른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와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좀 돌아서는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디폴트를 선언하는 그 일부 기업들이 있어서 가지고 중국 내부에 있어서 회사채 시장 자체도 좀 부실한 것들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면서 중국 증시 역시도 거의 3% 가까운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관련했었던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한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대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화학업종이라든가 철강,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감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도 이제 첫 번째로 열리는 그 동시 만기일이죠.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또 대두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이렇다 할 어떤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없는 구간 속에서 그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져 있었던 악재들 이런 부분들이 좀 동시에 좀 부각되는 모습.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도 저가 매수세보다는 일단 만기를 좀 넘기고 보자 뭐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거래가 크게 많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종목군들이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장세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요. 네.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좀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1980선 정도 초반에 있어서 저항을 좀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1980포인트를 살짝 상회하면서 직전에 형성됐었던 고점을 한번 넘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악재라던가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약간의 좀 하락폭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이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일단은 박스권 하단부를 잡아놓고 있는 흐름들인데 지수로 봤을 때는 950포인트 초반서부터 1980포인트 초반 정도까지 약 30포인트 정도의 박스를 나타내고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올해 초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던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두 번 이틀에 나눠가지고 좀 대규모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로 올라서기에는 단기간에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라던가 대외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증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된 좀 자료를 보시면요. 미국의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네모나게 보이는 부분들이 확대된 자리가 요 밑에 있는 화면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하락을 단기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직전과 같은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원래 자리로서 이제 되돌아나가는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 이후에 어떤 그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 역시도 어느 정도 단기간 어떤 박스권 횡보가 좀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미국 지수보다는 조금 더 약간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보다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우하향하는 패턴으로 박스권이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하락했었던 중국 상해종합지수인데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 지속적인 약세를 보여주다가 2014년 1월 중반이 넘어오면서 한 20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서고 한 2200포인트까지 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2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글로벌 증시의 어떤 그 지수 흐름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미국과 어떤 독일같이 그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 추세를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좀 같이 받아가지고 동반해가지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연출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증시와 어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끼어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오히려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해외 증시가 상승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2014년도 첫 번째 3월 달에 있는 동시만기가 좀 지나고 그다음에 18일부터 열리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짓는 시점이 돼서야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하고 시장이 좀 탄력적인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상당히 강하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쉬어간다면 좋겠는데 그 부분 잘 갈 수 있는 부분에서 해외적인 변수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현 위치를 조명희 멘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이죠. 예, 정재원 멘토 쉬시는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일단 온라인 쪽으로 좀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강연회도 좀 많이 진행을 했고요. 올해였었죠. 1월 2일 날이 주식승천의 좀 마지막 방송이었었습니다. 그때를 아직까지 잊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좀 간절했었습니다. 1월 2일 날 마지막으로 출연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수는 1880대 포인트까지는 한 번쯤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보게 된다라면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잠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인데 과거에 이 주가가 상승했을 때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상승을 해주고 있는, 즉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거래 대금이 5조 원이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7조, 8조 이상씩 거래가 됐었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은 움직이기가 좀 상당 당분간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나마 조금 더 난 모습들,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 위주로 상승을 지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바로 이유를 좀 보게 된다라면 실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금 6대 그룹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LG화학, GS,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중공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영업이익률 추이가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는 13년까지 늘어나고 있는 기업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바꿔서 얘기하면 실적이 좋지가 않다라는 반증이 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을 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수 섹터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소형주, 이러한 종목군들이 대형주의 흐름들보다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지금 매기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을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작년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5월 달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조금 늦었죠. 좀 빨리 스타트를 했는데요. 12월 중하순권역부터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작년 시기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유리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오늘장 점검을 하면서 현 위치와 앞으로 이 돌파구 가능성을 좀 열어보니까요. 대형주 쪽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제 올해 2014년도 첫 동시만기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지금 들어옵니다. 지금 일각의 시각에서는 이론적인 베이시스와 이론의 여건을 보면 충격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봄바람 훈풍 불 수 있을지 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 일단 쿼드러플 위칭데이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장도 시초가가 약간 좀 플러스로 출발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연초서부터 계속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자체가 매도 계약수를 꾸준하게 늘려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수가 구간대별로 한 1950포인트 이상, 1960, 70포인트가 넘어오면 약간의 선물 쪽으로 매수를 전환하면서 매도 규모를 쭉 축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8,000 계약 넘는 매도 규모를 또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일단은 충격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에서 약간의 해지 전략,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현물 쪽에서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전략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만기까지는 뭐 큰 폭의 어떤 조정이 나타난다거나 뭐 대외적인 그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런 경우 큰 하락에 대한 가격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폭의 어떤 상승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포인트를 상단으로 보고 하단으로 봤을 때는 한 1920에서 1900포인트 정도까지도 좀 열어놓고 오히려 이제 그때 구간대가 오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이렇게 우려해가지고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세를 진입하는 시점 정도로 다시 한번 좀 기회의 장으로 좀 활용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이제 그 중소형주와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반복적인 순환적 사이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좀 쉬게 되고, 또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서서히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 7월이 넘어가면서 대형주들이 큰 폭의 좀 시세를 주고,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좀 소외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너무 심했었죠, 중소형주가. 예, 대형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만기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대형주들이 한번 또 저가서부터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아하. 사실 가격적으로는 좀 많이 싸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대외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14년도 올해 했던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상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싼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대형주들도 어떤 상승의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조민규 멘토의 의견을 좀 들었고요. 정재원 멘토는 이번 동시만기 때의 훈풍 또는 불안감들 어떤 것 좀 들어보고요. 또 기술적으로 상세하게 하단을 지켜내야 되는 자리는 어디 있고 상단은 어디까지 뚫릴 수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길의 영향,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얘기가 항상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 예측을 했다고 그대로 진행되는 결과를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길도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월 4일경에 1880포인트대의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198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고점 징후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안 좋은 얘기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정을 받을 이 핑계거리를 좀 찾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있죠. 그다음에 중국 지표가 안 좋죠. 그다음에 러시아에 관련된 얘기도 있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만 놓고 봤을 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수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1920에서 1930포인트 정도 때는 충분히 지지라인을 형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적인 이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일단 그 압축을 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최근에 많이 못 올랐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경기 민감주들이 대표적인 예로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쪽을 제일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의 대장주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망을 봤을 때 2분기 때부터 실적이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그 포인트에 맞춰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쪽을 사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IT 부품주들, 즉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지금 이 실적에 대비해서 많이 밀려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즉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내수 섹터라든가 저 PBR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숨고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거래소가 상승을 해주고 코스닥 쪽에 IT 부품 섹터들이 나름대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수에 대한 하방 경직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조정의 폭은 적은 대신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한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모든 방송 매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던 건 아무래도 의사협회 쪽의 집단 휴진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았었죠. 역시 증시에서도 원격 진료주들이 진통을 좀 겪었습니다. 하락 부분세가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좀 있었는데요. 이에 따른 반발, 우리가 레포트도 좀 읽어볼 수 있었던 오늘 하루였는데요. 두 분은 이 원격 진료에 관련된 수혜주들 옥석 가리기, 저가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빠져나와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기 멘토. 일단 뭐 원격 진료와 관련됐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어떤 실적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기업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그 스마트폰이 확산이 들어가면서 대부분들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 한 대 정도는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뭐 갤럭시 5에다가 어떤 심박동 측정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의료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단기적인 어떤 그런 그 돈받는 악재로 인한 하락이라던가 혹은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상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긴 호흡으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다만 그런 종목 내에서도 좀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런 종목군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US 케어주, 워낙 수혜주들 옥석가리가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종목을 찾아야 될 시점이거든요. 같이 정책적으로 엮이면 안 되는데요. 실적을 확인해보고 투자를 하자. 그리고 긴 안목으로 보자라는 조민규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정재훈 멘토는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죠. 예,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별 크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군들, 테마성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이 비트컴퓨터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악재다라고 했다라면 급락이 나왔었겠죠? 근데 종가상으로는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이내의 하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컴퓨터를 좀 보더라도 오히려 보합 권역에 좀 머물렀었고요. 그 다음에 유비케어 같은 종목군도 보합 권역에 좀 머물렀거든요. 마지막으로 인성정보를 보게 되면 5%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이 영향을 좀 받는다거나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이 이슈적인 측면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여전히 추세적으로 뭐 여전히 상승 시대를 그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민규 멘토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이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있게 좀 더 흔들리지 말고 홀딩하자,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민규 멘토의 의견도 들어보면 지금 저가 부분의 매력이 만약 단기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그분의 매수 타이밍도 노려볼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두 분에게 제가 노하우를 좀 뺏어내야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런 장일수록 우리가 뺏어내야 되는데요. 뭐냐면요. 바로 이 12월 결산법인들, 그리고 이제 거의 실적이 마무리죠, 우리나라도. 이러다 보니까 작년의 모든 성과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부분 금융주도 12월 결산법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투자 유의를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질 것이다 카더라를 언급하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주식수를 모두 다 팔므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감사 의견에서 거절이나
위험성이 도래되면서 우리한테 피해를 입게 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장 폐지의 덫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피하는 방법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이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죠.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보통은 이제 한 3년 정도 결산을 해가지고 3년 내내 이렇게 대규모 적자를 이렇게 기록할 경우에는 좀 그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자본장식 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얼마만큼 이제 소진시켰느냐, 이런 기업들을 좀 피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는 사실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가 좀 위험한 종목군들 같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저가주들이 사실은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죠. 그래서 너무 작은 종목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재료나 어떤 그런 뉴스를만 가지고서 매매하시기보다는 기업적으로 사실 그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기업의 실적을 체크하는 부분들은 사용하시는 어떤 증권사 HTS에도 충분히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년 실적은 어땠는지 혹은 그 전전년도의 실적은 어땠는지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을 하다가 한 해 정도는 적자를 잠깐 내기도 하지만 그런 기업이 아닌 경우 혹은 지속적인 좀 적자를 내고 있거나 혹은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어떤 재무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거나 어떤 기업에 대한 실적을 잘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런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셔가지고 주식을 투자하신다면 좀 그런 위험에서 한 걸음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원 멘토의 노하우도 좀 뺏어내야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자본 잠식 상태였고요. 좀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카더라 내용이 막 실적이 빵빵 터집니다. 그런데 대주주들도 보유 지분을 팔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감사 의견권이 딱 이때가 최종 나오거든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회계법인에서 적정이냐 부분을 언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가 갑자기 위축되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때문에 또 한참 위험한 피바람이 불 수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 우리가 조민규 멘토의 노하우는 살짝 엿봤다면요, 정재원 멘토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상건설입니다. 거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이 상당히 한이 맺힌 종목인데요. 종목 상담을 하면서 이 종목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매수를 하고 넘어갔는데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가장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업 분석을 딱 해서 눌러보시게 되면 저기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에 한글이 써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부 잠식도 아니라 완전 잠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잠깐만요. 네. 한글 써 있으면 무조건 그렇죠. 안 됩니다. 한글 써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잠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온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손맛 때문에 매수를 한단 말이죠. 절대로 안 될 일이고, 또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들 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전주죠. 동전주에 보시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부 잠식이 돼 있습니다. 이 완전 잠식보다는 조금 줄어든 부분들인데 부채 비율에 한글이 써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면 2월달하고 3월달은 좀 피하고 난 다음에, 즉 4월달에 다시 매매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연초에는 절대로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재원 멘토가 오래간만에 오시더니요, 방송에 한이 맺히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정재원 멘토가 지금 얘기한 게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 가장 여러분들이 정말 상장 폐지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한글이 써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 3일 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약간의 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틀 연속 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좀 대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틀 연속 조정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아래쪽에 꼬리가 달리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좀 4만 원대 이하로까지 밀리는 흐름들을 보였었지만 종가 부근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좀 주가를 좀 지키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을 좀 길게 보시면 지난번에 그 8월 달에 찍었던 저점에서부터 저점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찍었던 저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놓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면서 그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흐름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시장적인 불확실성이 좀 제거내고 한다면 가격적인 조정은 뭐 한 4만 원 정도에서부터 한 3만 9천 원 초반대까지는 좀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의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LMS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MS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마찬가지로 2만 1,000원대에서 약간 갇혀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핸드폰 부품주 중에서도 좀 차별적인 좀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좀 대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한 21선 정도 선을 지속적으로 좀 지켜놓고 있고요. 꾸준하게 저점이 좀 높아지면서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좀 제거된 시점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으로 방향성을 좀 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시드렸던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인데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이제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2,000원을 이제 오늘 장에서 달성을 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종목군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었지만 특징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그 대체 에너지 관련주, 그 다음에 환경 관련주들 쪽에서도 참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뭐 KC코트레일이라던가 혹은 에코에너지 같은 유사한 업종들을 영위하는 업체들이었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일단 12,000원은 단기적인 매물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12,000원 정도의 매물을 소화하고 2차적으로 제시드렸던 한 13,800원 상장 이후에 양봉이 솟았던 고가 자리가 이제 13,8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는 분위기가 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형건설 한번 볼 텐데요.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 5,9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계속해가지고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6,000원대를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 쪽으로 박스권을 상단을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6,300원 정도만 기술적으로 돌파한다고 한다면 7,000원 정도까지도 무난하게 한번 큰 시세를 한번 만들어 기간에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SBS 관련들 중에서 뭐 SBS 미디어 홀딩스라던가 뭐 컨텐츠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태형건설의 자산 가치 역시도 추가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SBS 그룹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주회사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과도 연동해 가지고 보신다고 한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민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잘 들어봤고요. 쉬는 동안 정재훈 멘토가 1월 2일 날 마지막 방송을 승천해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었던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과연 현재 3월 달에 들어오는 동안 어느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거기에 매매 스킬도 한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15,000원대에 편입을 했는데 지금 21,000원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보게 되면 이 보톡스 그리고 필러 이 부분들에 이어서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성장성이 좀 충분히 지금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슴 보형물이죠. 그 가슴 보형물에 대한 시장도 확대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신규로 접근을 하신다면 19,000원대 이 중반권역부터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 좀 진입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이 되는 종목이죠. 하림홀딩스가 좀 있었습니다. 하림홀딩스를 마지막 나가기 전에 일단 매도를 했다라면 아마도 명예의 전당에 충분히 1등을 달성을 하고서 나갈 그 기업이었었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60일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2월 14일 날 5,600원 가까이 하면서 100%를 좀 수익을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날 좀 밀려 아래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일 4,7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4,7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챙겨 놓고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때 시기에 맞춰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홀딩스 주식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 일진의 홀딩스도 좀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넘어가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차익을 해야 되는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실을 조금 보고 있는 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실리콘웍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징그럽게 안 올라갑니다. 제가 봐도 2013년도 내내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쪽으로 진출했고 자동차 쪽 시장으로 진출했거든요. LED 쪽에 대한 부분들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한 차례 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스권 하단이죠. 21,000원짜리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3만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정재원 멘토의 종목도요, 지난 뵙지 못하는 부분에서 계속 상승 쪽으로 좀 잘 갔었네요. 그런데 차익 실현해야 될 종목군들이 좀 생긴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이 이슈를 찾아서 그 이슈 속에서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장의 정답은 업종은 딱 두 글자라고 했습니다. 내수. 라고 말씀을 좀 저도 강력히 드렸거든요. 이 내용을 조민규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봄이잖아요. 봄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도 설렙니다. 그런데 우리 연예인들이 이제 컴백을 하고 많은 내용들을 또다시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 드라마라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 조민규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어떤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발한 활동과 다양한 부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익 다각화에 나서면서 신성장 기업으로 좀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키스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JYP, 그 다음에 SM, CNC 등 연일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요. 증시에서도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엔터업종의 양대 산맥이었던 SM과 YG 엔터테인먼트가 과거 주가 회복에 나서는 동안 이들 기업들은 시장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불확실성이 높았던 실적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따른 조민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재원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예, 사마 네트워크를 준비했습니다. 둘 다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사실 소속 연예인의 횡보에 의해서 울고 웃는 이 엔터주들인데요. 지금 워낙 이 새로운 앨범, 드라마 엄청나게 또다시 이제 한류 열풍 가능성도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은 뭐 치맥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몰랐나 봅니다. 우리 한 20년 전부터 치맥이었는데요. 그죠? 이 부분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 예,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놀자주라고 하죠. 놀자주. 그래서 카지노, 게임,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에서 주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치 시차를 두면서 좀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먼저 이렇게 좀 추세적인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게임 관련주, 그다음에 엔터주 쪽으로도 이제 바통이 이어지면서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의 어떤 활약이 좀 두드러진 날이었다고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 화면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제 게임 관련주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NC소프트고요. 그다음에 게임빌, 위메이드, 액트소프트 해가지고 모바일 게임과 그 PC 게임과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인데요.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약 1년 정도이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2013년도 3월 10일서부터 대략 한 47% 지금 상승세를 유지해 놓고 있고요. 게임빌이라던가 위메이드, 그 다음에 액토즈 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소폭, 약보합권이라던가 혹은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투스와의 합병 이후에 오히려 한 3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의 단기간에 어떤 게임주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2014년도 들어서는 약간 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히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가지고 한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위메이드, 엑소즈 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 50%를 넘는 추세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13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약세를 보였었던 모바일 쪽의 게임주들이 최근에 이제 연초가 되면서부터 저점을 다지고 난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연초 이후에는 오히려 50%씩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엔터주의 주가 추이인데요. 이 엔터주 같은 경우도 올해 흐름만 보자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 한 16%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YG엔터가 한 26% 정도,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도 한 30%,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어떤 시장의 어떤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죠. 키이스트 같은 경우가 한 80% 넘는 급등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들어서 보면서부터 어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저성장 국면이라고 하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제조업체 쪽으로는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국면에 진입하면서 이런 엔터주,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게임주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예, 그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도 뭐 파라다이스라던가 뭐 GKL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싸이가 이제 컴백을 하는 것이 아니냐, 글로벌 가수로 이제 등극을 했었던 싸이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어떤 실적이라던가 새로운 컨텐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 또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반영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1분기에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화두가 되면서 전반적인 엔터주의 어떤 시세 상승을 좀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저는 한 번도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제 연출팀에다가 그 드라마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키이스트가 이 김수현이라는 연예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당히 소속 연예인에 대한 힘이 강한 것 같은데요. 정재원 멘토는 이 부분 추가적으로 올해 훈풍을 계속 불어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맥 상당히 좀 좋죠. 그리고 별그대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엔터주들이. 소문에는 가장 챙겨보신다고. 그렇죠. 매일 봤습니다. 매주죠. 네. 자,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이 엔터주들이 점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다변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과거에는요, 아티스트 양성에서 제작, 그리고 뭐 음원 판매라든가 뭐 CF, 콘서트, 이게 지금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앨범 판매에서부터 CF, 콘서트, 그다음에 패션 사업, 화장품 사업,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유행이라는 부분들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에 유행한 한류 열풍이 좀 다시 열풍이 좀 불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적적인 측면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차트를 화면을 보시게 되면 SMCNC의 실적 추이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실적 추이를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현재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못 갑니다. 근데 대안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엔터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고 2013년도부터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엔터주들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실적을 꾸준하게 증가를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빅3입니다. SM과 YG 그리고 JYP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대비했을 때 꾸준하게 작년에 저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올해 큰 폭의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로 놓고 본다라면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Y젠터입니다. 제가 원래 탑픽주로 Y젠터를 좀 가지고 올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분명히 조민규 멘토가 Y젠터를 좀 갖고 올 것이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일단은 Y젠터를 좀 제외를 하고 사마 네트워크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 Y젠터에 대한 실적 추이도 꾸준하게 20%대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국가별 문화산업 성장률을 좀 보시게 되면 중국 쪽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합니다. 이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중국 문화부에서는 2015년도까지 지금 2010년도 때 2배 이상 수익을 좀 창출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주로 제안을 해드린 건 사마 네트워크스인데요. 지금 이 사마 네트워크스는 지금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이런 유통을 시키는 부분들에 상당히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엔터 4가지 엔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를 해서 보게 된다면 상당히 다양한 지금 곳곳에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엔 실적이 말해주는데요. 올해 29억의 턴어라운드가 진행을 했고 올해는 5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할 것이다. 즉 실적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하고 올해 예상되는 이익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마 네트워크스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원 쪽으로가 아니라 드라마 쪽, 컨텐츠 쪽으로 집중한 사마 네트워크스, 지금 별그대의 판권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탑픽을 주셨고요. 우리 조민규 멘토의 탑픽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글로벌 스타 싸이에 대한 복귀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증권사의 전망치를 봤을 때도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걸로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음원이라던가 음반에 대한 수익성 말고도 어떤 캐릭터라던가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한 매출이 좀 다각화되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2차적인 컨텐츠 판매에 따른 수익원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짧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우려하지 말자 싸이 컴백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발견 신봤다 놀자주 부분에서 엔터주 내수 쪽 보자. 꿈 사라진 증시. 지금 증시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엔터가 희망이 될까? 한류 열풍을 다시 볼까? 두 분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조민규 멘토. 저성장 시대의 대안주에 주목하자. YG 엔터테인먼트 컴백 연예인들을 기대해보자. 정재훈 멘토. 중국 시장 확대와 고성장 수혜 부분에서 컨텐츠 부분으로 사마 네트워크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 전에 떠나기 전에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와 예병군 멘토가 2014년도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요. 3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전라북도 전주에서 공개 강연회가 있습니다. 전주 풍남 관광호텔에서 진행한다 하니까요. 우리 전주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와 조민규 멘토가 승천 주식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3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여의도역 4번 출구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네, 내일 샘플러스 쪽에서 공개 라이브 방송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무료로 써 있으면 참여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민규 멘토 그리고 오래간만에 뵌 정재훈 멘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책 윤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